자, 오늘 보면 이 내용 같은 건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근린상가입니다. 여기에 감정가가 그 8억 200만 원인데, 1차에서 그 4억 100만 원에 시작하죠. 이 감정가가 이제 보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등기부 현황에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2007년 4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는 2006년 9월 13일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대항력이 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만일 임차인이 대항력이 2006년 9월 1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미배당금은 전체다가 인수해야 되겠죠. 그분.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2007년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2006년 9월 1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면 이 선순위 임차인은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되죠. 다시 설명하면 이렇죠. 권리분석으로 하면 우리가 기준에 하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2007년 4월 13일이고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은 2006년 9월 13일이고 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9월 1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둘 게 요 박아무개 같은 경우는 한산보증비 5천만 원입니다. 한산보증비 5천만 원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느냐.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살펴보면 2019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 이하이면 한산보증비 포함이 되는데 바로 그 직전, 즉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는 3억 9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산보증비 범위 내에 들어가려면 2019년 4월 2일 돼야만이 한산보증비 범위 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차인 보면은 한산보증비 5억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 3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것이 3억이 되는 거죠. 그 두 개 합산하면 한산보증비 5억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산보증비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이 되려면 2019년 4월 2일 이후에야만이 한산보증비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이렇게 한산보증비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좀 전에는 대항력도 없었고 우선변제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13일부터 이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도 대항력이 발생하고 또 계약 개시 요건 10년이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시작한다. 또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제2조 3항의 개정 규정 중 제3조, 3조는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죠. 이 법 시행 후 최초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가임대차보법에서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새로 계약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종전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환산분이 초과된 사람이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되는데 기존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이러한 경우를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경매 사건을 보면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최소한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갱신은 이제 묵시적 갱신도 되고 계약갱신, 이러한 계약갱신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015년 5월 13일을
이제 그 이전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 시점에 그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후순위가 되는 거죠. 즉,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대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대항력이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 더 좀 살펴보면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대항력과, 즉 사업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과 건물을 인도를 갖추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어야 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이 돼야죠. 2019년 4월 1일부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의 환산보증이면, 환산보증은 보조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9억 이하여야 되는 거죠.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많이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환산보증을 초과되는 사람은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렸죠. 그래서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가 이 법이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즉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환산보증 초과되는 상가 임차인에게도 상가 건물 소유자에게 변경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시킬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이 됐고, 최소 5년 동안 계약 개시 요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것이 지금은 이제 그 10년으로 계약 개시 요건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법은 2015년 5월 13일 이후 새로 계약을 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임대차라고 하면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게 되니까 갱신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 환산보증 초과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계약 개시 요건도 10년으로 늘어났지만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2015년 5월 13일 이전에는 대항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소 기준이 2007년 4월 13일이고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아무리 빨라도 2015년 5월 13일 날 대항력 이후에 이제 갱신은 이제 묵시적 갱신이나 또는 계약 갱신 모두가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이 갱신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고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그 경매 사이트에서 문의해 왔을 때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2015년 5월 12일까지는요,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이 초과되는 사람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새로 계약을 하거나 종전 임대차를 가지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 대항력과 그 대항력의 범위 내는 계약 갱신 요건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새로 갱신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2015년 5월 13일 날 이후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보다 먼저 2007년 4월 23일 날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로 매각이 되면 소멸되는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러한 상가 경매 물건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상가 경매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이 강의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